원화가 약세라는 건 뭐야? 그 나라 경제 체질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돈 엄청 벌었대. 거기서 20조 원 끌어오자. 웃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이 4월 17일이네. 와, 코스피 이거 무슨 뭐 류현진 커브도 아니고 거의 2600 지금 턱걸이네요. 무슨 일이 있어요? 혹시 또 어디서 뭐 전쟁이 났나? 아, 이거 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근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환율 17일 현재 1380원대 중반까지 좀 내려오긴 했는데 16일 장중에 1400원 기록을 했었죠. 원달러 환율이 1400원 기록을 한 게 과거에 4번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할 뻔했던 때 IMF 외환위기 당시에 1400원을 잠깐 넘어섰었고, 그 뒤에 미국이 망할 뻔했을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여기가 1400원입니다. 정확하게 걸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2년에 미국이 가파르게 기준금리 인상할 때, 그때 달러가 급격하게 강세, 원화가 급격하게 약세 보이면서 잠시나마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넘었었던 적이 있죠. 이거 월봉입니다. 월봉 하나하나가 월봉이에요. 그리고 4월 16일에 2023년 4월 16일에 원달러 환율 1400원을 장중에 터치를 했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환율의 구조는 알고 계시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건 원화가 약세, 달러는 강세. 그러니까 달러 대비 1300원 주던 걸 1380원, 1390원, 1400원 줘야 됐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원화에만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은 아닙니다. 원화 약세이기도 하지만 달러 강세걸랑요? 지금 전반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왜냐면 사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 돈값을 내린다라는 뜻이니까 달러도 좀 강세가 덜하고 약세로 갈 줄 알았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뒤로 밀리고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뭐 5번, 3번이 아니라 많이 해봐야 2번에 그칠 것 같다라고 하니까 다시 달러가 강세라고 하고 있죠. 이건 이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주요 6개국 통화랑 비교한 달러 지수예요. 달러 지수. 요건 이제 저희가 달러 지수만 가지고 야식 잡수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고정 댓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106 올라서 뭐 107까지 갔었거든요. 2021년 초만 하더라도 90 정도였습니다. 90. 그런데 지금은 106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니까 이 사이에 이만큼 강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2011년만 하더라도 73, 74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달러 지수가 106까지 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이에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요즘에. 그쵸? 그러면서 달러가 어마무시하게 풀렸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이 풀었던 것보다 거의 10배 가까운 돈이 그 이후에 풀리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 많아요. 미국이 계속해서 달러를 많이 찍어내지 않습니까? 발권력을 동원을 해서 미국 연준에서 그냥 돈을 막 복사하듯이 막 뿌려대고 있어요. 찍어갖고 막 뿌려대고 있어요. 재정부를 포함을 해서. 자,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미국 달러화는 추세적으로 강세를 보여왔어요. 요 뭐 80년대나 200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2000년대 중반, 한 2008년? 그 이후부터는 달러는 추세적으로 강세입니다. 이때 많은 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달러가 많이 풀리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달러는 많이 풀린 만큼 약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지금 다 어디 갔지? 달러라는 게 그냥 단순히 수요 공급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글로벌 위기 처했을 때 다 뭐 갖고 싶어요? 어떤 자산 갖고 싶어요? 다 달러 자산 갖고 싶잖아. 그러니까 전 세계인이 다 달러를 쟁여놓으려고 하고, 위기가 와도 달러, 경기 호황이 돼도 달러, 이러다 보니까 그 달러 스마일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거. 경기가 나빠도 달러가 강세, 경기가 나빠도 달러가 강세, 위기가 와도 달러가 강세. 그래서 안 좋아도 달러는 강세, 좋아도 달러는 강세, 이런 스마일 곡선이 있습니다. 해서 요게 지금 원달러 환율 일봉이에요. 일봉.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내 주식이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만 이렇게 오르고 있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거의 1300원에서 1400원까지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이러니까 이거 정부에서 그냥 지켜볼 수가 없죠. 왜냐? 그 나라의 그 환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나라의 그 통화는 그 나라 경제의 가치랑도 직결이 됩니다. 왜냐? 통화 가치가 쭉쭉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방치해 놨다가는 원화 값이 똥값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정부에서 구두 개입에 나섭니다. 구두 개입이 뭐예요? 구두발로 그냥 확, 이게 구두 개입이 아니고 말로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 기사 나온 게 있죠. 16일에 1,400원 장중에 터치를 하니까 바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환율 움직임, 외환 수급 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한마디가 뭐 대단해요? 대단해 보여요?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사실은. 이 뭐야, 구두 개입 말로 뭐 이렇게 하는 게 뭐가 무서워. 근데 이제 일단은 말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고 말을 한 다음에 실물로 개입할 수 있다. 이 외환 시장에 직접 내가 달러를 가지고 달러를 부으면서 개입할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내려갈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때부터 또 하락으로 베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조금 진정될 수도 있겠다. 약간 이렇게 또 순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이 보도자료를 낸 게 없어요. 보도자료를 낸 것 없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기획재정부 그 국제금융관리관 약간 뭐 차관보 이런 그 실에서 아니면 비서관이 전화를 합니다. 출입기자들한테. 특히 이제 시장 매체, 예를 들어 매경, 한경, 머투, 서경, 2대1 이런 데들 있죠. 그래서 네, 지금부터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몇 개 읽어줘요. 환율의 움직임, 외환 수급 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환당국은 어떻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 그러면 이제 그거 듣고 네 알겠습니다. 막 속보를 쓰는 거예요. 외환당국이 이렇게 밝혔다. 구두 개입에 나섰다. 라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는 안 하고 원체 이제 매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출입기자들한테 이제 문자 메시지를 아마 단체로 보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도가 되도록.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보면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은 보도자료로 남아있질 않다. 그리고 대통령 주재로 이런 긴급회의 열죠. 이게 정식 명칭은 대통령 주재 긴급경제안보회의. 요게 이게 일요일에 연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 공습하자마자 이렇게 긴급 점검 회의를 여는 거고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안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16일 아침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렸던 그날 아침에 기재부 차관 주재로 비상상황 점검 회의 이런 걸 잇따라 엽니다. 근데 이제 관료들이 회의 연다고 해서 달라져?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 자체가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상계획. 근데 비상계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물으면 안 가르쳐줘요. 왜냐면 비상계획을 미리 알려주면은 그 카드를 소진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흔들리니까 외환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아니면 외환 당국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달러를 많이 좀 내다 놓겠다, 팔겠다? 아니면은 금융사들이 자금이 마르면은 금융사들에게 무슨 양적 대처를 해주겠다. 대규모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근데 1,400원까지 환율이 급격히 뛰어오른 날만 외환 당국이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느냐? 아니에요. 평소에도 되게 자주 개입을 합니다. 미세먼지 알죠? 미세먼지처럼 미세하게 계속해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뭘 통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 나옵니다. 이거 조금 어려워요. 들어봤죠? 외국환 평형기금. 이게 뭘 것 같아요? 외국환이 외환이에요. 외환. 그쵸? 평형. 이 평형. 균형을 맞추는 기금. 나랏돈 모아놓은 거. 쉽죠? 이 경제가 이렇게 쉽습니다.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평형을 맞춰주는 기금인데 외환 시장이 한쪽에 확 쏠려 있을 때 원화가 급격히 약세야 혹은 급격히 강세야 이럴 때 시장에 미세하게 개입을 하는 것. 원화가 너무 강세일 때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고 달러가 너무 강세일 때는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고 그거를 조금씩 개입을 하는 게 외국환 평형 기금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버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거기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부도 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방향을 돌리진 않는다. 다만 속도를 조금 컨트롤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헤일리 요거 이해해요 혹시? 이 Y스트릿이 너무 어려워. Y스트릿이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1달러일 때 1,200원만 주면 돼요. 1달러일 때 1,400원을 줘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원화가 약세죠. 근데 환율이 어때요? 올라갔죠. 이거예요. 아주 쉽죠. 이거 이제 초등학생도 즐길 수 있는 Y스트릿. 네, 그렇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거의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좋아져. 수익성이 좋아져. 기존에 1달러어치 팔면 1,200원 남았던 게 1,400원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겠죠. 근데 대한민국에 원자재라고 할 게 있습니까? 원유 나옵니까? 기름 나옵니까? 그런 걸 다 원자재를 사다가 수입을 해다가 팔아야 되는데 수입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뭐예요? 환율이 올라갈수록 수익성이 반대로 또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쪽, 좋아지는 쪽을 또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투자자들은 그래서 유리한 대로 투자를 하면 됩니다. 사업보고서에도 다 나와 있어.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대주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입니다. 근데 이거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어느 기업이든 수출 수입하는 회사는 요 사업보고서 중에 그 사업의 내용이라고 있어요. 그 밑에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란에 들어가 보면 그 환율로 인한 영향을 다 명기를 해 놓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100만 원 단위이고 이거 회사가 자율적으로 쓰기는 하는데 삼성전자는 환율이 5% 변동할 경우 단기
손익,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환율이 5%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4187억 원어치의 플러스 효과가 있다. 근데 반대로 환율이 5% 내려가면 4187억 원어치의 단기 손실이 생긴다. 엄청 친절하죠. 이게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거를 명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올라갈 때 얼마나 플러스가 되는지 그 기업들을 잘 유념해서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환율이 올라가면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노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노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어려운 용어 하나 알려드렸죠. 자, 그게 뭐라고요? 외국환 평형기금. 원화가 약세예요, 강세예요? 그쵸. 원화가 지금 약세인 상황인 거죠.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어. 즉 원화의 가치가 곤두박질 치고 있어.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평가할 때 뭘로 해요? 이 달러 사놓은 거를 원화로 평가를 하잖아요. 대한민국 장부는 뭘로 써요? 달러가 아니라 원화 기준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이 외국환 평형기금이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어떤 그 모 의원님이 약간 조금 이제 좀 무식한 발언을 하셔가지고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외국환 평형기금이 흑자를 봤다 막 박수를 치고 잘했다고. 대한민국 정부 잘한다고. 외국환 평형기금으로 돈 많이 벌었다고. 근데 그게 뭐다? 원화가 엄청나게 절하, 원화가 약세, 원달러 환율이 올라서, 즉 원화가 약세라는 건 뭐야? 그 나라 경제 체질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과거에 달러 갖고 있던 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막 흑자 나고 와 돈 많이 벌었다 막 박수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이 외국환 평형기금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건 웃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근데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막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화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외국환 평형기금은 거꾸로 적자를 보게 되겠죠. 근데 정부가 뭐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죠. 근데 원화는 그때는 막 강세가 되겠죠. 그러면 원화가 강세라는 건 그만큼의 그 나라 경제 체질이 또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외국환 평형기금이 그것 때문에 적자다라고 해서 막 비판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재미난 일이 생깁니다. 아까 제가 노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짜 노났습니다. 뭐냐면 작년에 이게 되게 많이 논란이 됐어요. 2023년도 정부의 회계연도를 마감을 하니까 세금이 엄청 안 거쳤어. 얼마가 안 거쳤다? 56조 원이나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의 거의 10분의 1이 예상보다 안 거친 거예요. 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 거둔 거예요. 빵꾸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전문용어로 세수 펑크라고 합니다. 당장 그러면 정부는 엄청 적자죠. 근데 보니까 한국에서 논한 데가 있어. 그치, 외국환 평형기금이라고. 거기서 논한 거예요. 야, 씨, 어떡하냐. 우리 지금 세금도 안 거치고 큰일 났네. 근데 저기서 막 외국환 평형기금을 이제 짤짤이 하고 있는 거지. 막 미세 개입하면서 막 이렇게 원화 사고 팔고 하는데 짤짤이 했는데, 야, 저기서 돈 엄청 벌었대. 야, 그래? 거기서 20조 원 끌어오자. 그 외평기금에서 20조 원을 끌어와서 재정을 좀 충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웃을 수 있다 없다? 요거는 작년 기사가 아닙니다. 올해 기사고 지난 4월 11일 올해 들어서도 벌써 외평기금에서 10조 원을 빼왔다. 전문용어로 정부가 외국환 평형기금으로 시장에 미세 개입을 해갖고 뜬머리에 짤짤이 잘한 거예요. 짤짤이 계속 홀짝 해갖고 돈 많이 벌어서 그거 갖다가 이제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있다. 좋게 말하면 신의 한 수다. 아, 참 창의적인 재정 집행이야. 이렇게 보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돌려막기 아니냐. 어차피 이쪽 주머니에 있는 거 이쪽 주머니에 채워놓는 거긴 한데, 뭐 이건 이제 여러분이 또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국환 평형기금이 공짜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기금이라는 건 어디선가 그 돈을 조달을 해서 하나의 저수지 같은 거를 이제 담아놓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 자본을 조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돈 빌린다는 뜻이에요. 돈 빌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간다? 이자가 나가요. 근데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 즉 원화가 강세다, 달러가 약세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자 비용도 나가고 손실도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외국환 평형기금이 공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까지 찍어서 이자까지 주고서 그걸로 달러를 샀어. 근데 달러 가치가 떨어졌어.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손해가 되는 거고,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자다, 흑자다, 그걸로 칭찬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것도 채권을 발행을 해서 조달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세상에 공짜 돈은 없다. 그러니까 정부만 논하고 수출기업만 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논할 수 있습니다. 논하는 건 뭐다? 바로 노다지 IR 노트.
그 노났다라는 표현이 아마 이 노다지랑 뭐 비슷할 거예요. 그 어원까지는 되게 좀 복잡하기는 한데, 그래서 노다지 IR 노트를 보면 그 기업의 상황, 산업의 상황을 알 수가 있다라는. 광고 잘한다. 돈이 왜 돈인 줄 알아요?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동그랗게 만들었던 거예요. 원화가 약세라는 뜻은 뭐예요? 그 나라 경제 체력이 떨어졌다. 어느 나라가 됐든 엘살바도르가 됐건 짐바브웨가 됐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건 그 나라를 못 믿겠다. 화폐가 곧 신용 아닙니까? 그 나라 정부와 중앙은행의 신용인데 화폐가 약세라는 거는 경제를 못 믿겠다 혹은 경제가 안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원화가 약세인 건 뭐예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1달러당 1,200원에 팔던 걸 1,400원에 팔 수 있고 혹은 1,400원을 가져올 수 있고 똑같은 금액으로 외국 기업이랑 뭐 일본 기업이랑 가격 경쟁을 하더라도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출이 잘 될 수 있고 수출의 채산성이 좋아질 수 있고 해서 다시 경제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경제가 회복이 돼갖고 어때요? 달러가 많이 들어와.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은 그 나라의 경제 체질로 좋아지고 경상수지 흑자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고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경제가 좋으니까 외환이 이제 강세가 되고 그렇죠? 그럼 강세가 됐다는 건 뭐예요? 환율이 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환율이 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또 경쟁력이 약화되면은 환율도 더 올라가는 즉 그 나라의 외환이 약세를 보일 수 있고 이게 이제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자국 통화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 자국 통화가 튼튼하다는 것 자체가 외환 정책, 통화 정책을 쓰는데 아주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너무 멀리 가는 것 같긴 한데 유로존 경제가 망가지면 어때요? 다 똑같은 통화를 쓰잖아요. 그 나라 뭐 독일, 프랑스, 예전에 문제가 됐던 뭐 그리스, 이탈리아 다들. 근데 경제 체력이 별로 안 좋은 나라들 어떻게 해서든 자기네 통화를 좀 인위적으로 약세로 만들어 갖고 수출을 했을 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고 관광객한테 수입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다 똑같은 통화를 쓰니까 자국만을 위한 통화 정책을 못 쓰는 거예요. 만약에 유로화가 약세를 보여. 그러면 독일같이 수출 많이 하는 나라는 뭐예요? 논하는 거예요. 근데 막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 막 죽으려고 그래 막. 네, 그래서 자국의 단일 자국 통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단일 통화만으로 묶는 게 결코 또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너무 멀리 갔네. 너무 멀리 갔다. 그렇죠? 아 참. 아까 그게 뭐라고요? 무슨 기금? 외국환 평형기금. 이제 외웠죠. 외국환 평형기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엄청 유식한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써먹으세요. 해서 환율 때문에 정부의 외국환 평형기금만 논하는 게 아니고 수출기업만 논하는 게 아니고 특히 이제 여러분이 논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논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요 정도, 요 정도. 여러분의 계좌도 논할 수 있게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야식 잡설과 Y3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아이고 좋댔다. 고맙습니다. 뿅!